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한 폴 크루그만은 비트코인이 17,800불, 피보나치 0.786짜리를 턴하고 지금 약반등을 했는데, 이게 그가 보기에는 페이크다,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인만 약반등을 보였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 차트와 분명히 디커플링이 돼서 비트코인 차트가 따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인 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제 생각을 어떻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과 동급 취급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분 말이 전적으로 더 맞고 옳다고 대중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분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비트코인 사라진다고 떠들더니 또 입을 털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지금 저점 가다가 약반등 나온 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그리고 굳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어쨌든 폴 크루그만은 비트코인이 지금 어쩌면 약간 소심하고 겸손한 상승 랠리가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낚이지 마라, 속지 마라,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원하는 저점이 오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매수를 하고 싶은데 더 떨치고 싶었을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 도지 파더죠. 일론 머스크는 또 도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로 도지가 살짝 반등을 했었죠. 인플루언서에다가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놈, 할 말 하는 놈, 바이든이 됐든 푸틴이 됐든 SEC가 됐든 그냥 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버리는 놈. 참 부럽습니다. 전혀 이해상충이나 이해관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 누구한테 덕볼 필요 없어, 이거겠죠. 그러면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또 도지코인을 매수를 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맞을까요? 왜 도지를 샀을까요? 비트코인 평단이나 좀 낮추지. 이렇게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말이 맞을까를 가름하기에는 정확히 선을 긋고, 이분은 구금융, 전통금융을 통해서 그의 명예와 부를 이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미래를 이끄는 사람이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건 뭐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시간이 지나봐야 호불호가 갈리겠죠.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대중은 3일 정도면 다 잊어버립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인터넷, SNS의 폐해 같아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제가 지금 뉴스를 접하다 보면 딱 편이 나눠져 있어요. 전통 금융을 계속 고수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과 이 전통 금융이 해체가 되고 블록체인 금융이 활성화가 돼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두 분류로 나눠지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일론 머스크는 전통 금융 쪽도 아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금융 쪽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이 사이에서 심판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약반등을 했고 주식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조금만 지속이 된다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주식에 들어가려고 했던 돈들이 이제 주식 말고 암호화폐 쪽으로 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중들은 아주 돈에 관한 한 단순합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7,000불 정도 되네요. 17,800 정도를 찍고 그나마 3,000불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뭐 반등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나오는 게 이상기후, 폭염,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물 부족, 재앙, 기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너무 안 와서,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광주는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 하나의 목적은 결국 먹고 사는 거죠. 식량 위기가 제가 영상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심각해질 것 같아요. 식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자급자족. 자국의 자원이나 식량을 이제 틀어막기 시작했죠. 수출 금지, 수출 안 하겠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제 한 국가에서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할 것이다. 무기화한다는 건 결국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잘 갖춰진 스마트폰을 100만 대 들고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진짜 농사를 지금은 지어야 될까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한 건데 갈수록 이 농업에 관한 중요도가 커질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농업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놓지 마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식량 위기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 식량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곡물 유통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거의 전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먹는 거는 이 나라를 빼놓고 유통이 되질 않아.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기후변화, 물 부족,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봤을 때 결국 식량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밀가루 한 포대가 스마트폰 100대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해관계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 올린 푸틴 대통령의 한마디,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종식을 이야기했었죠. 푸틴이.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아주 시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저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푸틴의 행동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책 영상을 올릴 때 이런 말 드린 적도 있어요. 미래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많은 국가에서 성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성장. 이게 근데 별로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은. 미래 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저개발, 저성장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개발을 한다는 거죠. 개발을 한다는 건 결국 씨잘데기 없는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농업을 해야 될 땅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성장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입으로 들어갈 먹거리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건 굳이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이런 것까지 편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가 너무 진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한번 편해지면 불편한 곳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옛날 사람 축에 드니까 예전에 제가 22, 23 정도의 운전을 할 때 세피아를 제가 그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창문도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내렸고 주차를 하기 위해선 고개를 빼서 사이드 미러를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언젠가부터 화면을 보고 후진을 하고 주차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굳이 편할 필요가 없는 것들, 화면을 보고 후진을 하는 그 시스템을 차 안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이 훼손이 될까요? 그렇죠. 뭔가 인류가 편해진다는 건 그만큼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결국은 인간의 개발 욕구 때문에 창궐이 된 거니까요. 코로나가 창궐이 돼서 세계 경제는 안 좋았지만 가장 좋은 게 있었잖아요. 세계가 깨끗해졌잖아요. 가장 큰 걸 얻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리니까 또다시 사람들은 해외를 가고 또다시 사람들은 뭔가를 지으려고 하고 자꾸 더 편해지려고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씨잘데기 없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인플루언서들의 비트코인 평단들이 다 노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다들 마이너스일 거예요. 마이클 셀러,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마이너스고, 지금 이분도 케빈 얼리얼리도 마이너스고, 그런데 지금 다들 던졌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최근에 구매를 했던 인플루언서들이죠. 그리고 넥스는 뭐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 이야기했지만 평단이 58,000원, 일론 머스크는 평단이 28,800불 정도,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마이너스. 다들 마이너스일 거예요. 여러분들만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다들 평단 낮출 생각들은 안 하고 입만 털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팔지 않을 것이다. 변동성이 생기고 일부 프로젝트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위로가 될까요? 미 정부 정책이 마련되고 규제기관이 규제를 할 때 결국 수조 달러가 암호화폐에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낙오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라지는 코인도 생길 거고, 분명히 하락장이 시작되고 지금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제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도 그만큼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식이 높아졌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사람들이 이제 코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코인을 잘못 선택해서 타고 있다면 이제 코인의 양극화가 나올 거예요. 1대 99 정도로 상위 1%가 나머지 99% 시총을 거의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19,000여 개가 넘는 코인이 지금 전 세계 유통이 되고 있고, 1%라면 몇 개인가요? 190개인가요? 190개도 많죠. 그러니까 99.9%가 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은 시총에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진카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새로 생성이 된 코인보다는 클래식 코인들이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외면을 했던 그런 코인들, 코인 시장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이목을 받았던 코인들, 초기 시장을 이끌었던 코인들이 결국 꼭 반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필요했던 건 초기에 다 나왔다는 얘기죠. 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제 생각에는 이끌리지 마시고 소신 투자를 하시는데 그래도 약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XRP 데이터는 별다른 게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